여기 대학로 예술극장으로 한번 이 다음에 이제 이동할 건데, 지금 코로나 방역이 4단계라서 연극 보는 거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아쉽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속상합니다. 사실 오늘 많이 배우려고 공책도 챙겨왔거든요. 좀 적으려고. 여러모로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코로나의 벽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좌우 똑같이 하고요. 여기. 네. 리허설을 통해서 현장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어서 지금 출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도 리허설 현장은 볼 수 없지만, 또 배우로 참여하고 계신 서광일 배우님께서 시간을 내주신다 해서 정말 다행히도 같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도록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23살 이위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저는 극단 작은 신화에 있는 서광일입니다. 네. 지금 공연 연습하다가 나오신 건가요? 예, 그쵸. 리허설 중에 지금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믿을지 모르겠지만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잠깐 시간 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는 지금이 2학년이니까 연기 시작한 지, 이제 연기 공부 시작한 지 1년 반 조금 됐는데, 이제 사실 스스로 제 생각에는 나는 분명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입학을 했는데,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이게 분명 머리로는 상황이 그려지는데 몸으로는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대선배님이시니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감정을 겪어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아, 그럼요. 뭐 배우라는 일을 하다 보면
지금 막 시작하는 유성 씨 단계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비슷한 걸 계속 끊임없이 배우라는 직업은 그걸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 예전보다는 좀 그 횟수가 적어지고 이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생기긴 하지만 배우라는 직업은 늘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기 때문에 그 긴장감은 늘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대사를 외우실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외우시는지. 그 부분은 대사를 사실 우리가 뭐 초창기에는 외울 때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서 그냥 네네. 마치 그냥 암기하듯이 외우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까먹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우들끼리 하는 말로는 액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마다 내가 어떤 손짓, 발짓 혹은 표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1부터 100까지라면 1부터 100까지의 모든 문장 안에 그게 꼭 겉으로 움직임이 있든 없든 간에 뭔가를 계속 만들고 있어야 돼요. 물론 상대방이 대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대사를 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에 대한 자극으로 인해서 반응하는 그 행동들도 이미 다 계산해서 준비를 해놔야 이렇게 쉽게 까먹지 않죠. 학교에서 지금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오히려 저는 저한테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참 선배님이시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액팅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도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 책을 읽어요. 소리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소설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소설을 소리내서 사실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인물화 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 위한 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을 듣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즐겁고 재미나게 들을 수 있는지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책을 읽거나 이럴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지금 누군가가 내 앞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정확하게 즐겁게 호기심 있게 전달해 주는 걸 계속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독서도 하면서 훈련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게 있고 또 하나 뭐 더 있다면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30대 초중반에 70대 노역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뭐 경험해보진 못한 세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탑골공원 같은데 가서 하루 종일 거기 계시는 할아버지들 관찰했어요. 한 분 한 분. 저 나이 연배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몸 자세와 보통 나이가 드시면 허리가 구부정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하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 굉장히 하루 종일 정말 가서 관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찰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되게 소름 돋았던 게 저희가 똑같은 수업을 1학년 때 기초연기 시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과제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생활처럼 습관처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몸의 교정. 네네, 그쵸. 그걸 이제 기억의 서랍이라고 하는데 저희 기억 속 서랍에다가 잘 간직해 두는 거죠. 이런 환경미화원이라는 서랍, 또 다른 직업군의 서랍들을 여러 개의 서랍을 많이 만들어 둘수록 나중에 훨씬 더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연기를 하는 과 특징이 이제 뭐 N수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현역이라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에 입학한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친구들보다 2살이 많고 예술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은 이미 이론적인 거나 앞서가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내가 남들보다 2살도 더 많은데 약간 그런 조급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예요.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제 나이쯤 되고 나면 군인 아저씨들을 보면 정말 막내 동생 같고 이렇게 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건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5년 뒤의 내 모습과 10년 뒤의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약간 한 발 앞서가는 것과 뒤에 가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5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지금과 어떻게 다르게 한 발 앞서가고 몇 발 앞서가 있을지를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좀 계획을 세워서 5년 뒤에 내 모습, 10년 뒤에 내 모습, 20년 뒤에 내 모습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걸 좀 궁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나를 위한 투자를 하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뭐 나이가 형역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 한두 살 때문에 막 뭐 형이네 동생이네 막 이러는데, 사실 무대 위에서는 70 먹은 배우나 20살 먹은 배우나 똑같은 배우잖아요. 누가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준비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물론 이제 뭐 나이의 경험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형 역할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이가 한두 살 어려도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서 내가 배울 게 있으면 좀 더 배우고, 또 그 친구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동등하게 지내야 서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북한이니까 교수님이 그거를 알기 전에는 저보고 이제 너 지역색이 너무 강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화술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저는 스스로한테 되게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지금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중요한가, 그게. 근데 사실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왜 자꾸 사투리 써 연기하는데, 너 왜 말투가 이상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연기가 정확하고 지향성, 방향성만 명확하다면 사실 말투나 억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도 몇몇 영화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배우들 중에,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배우들 중에도 늘 대사할 때 사투리가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연기가 진실하고 방향성이 명확하니까 관객들은 그걸 보고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말투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연기가 얼마나 진실하고 우리가 보기에 설득력이 있고 방향성이 명확한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랫동안 배우 생활 하셨으니까 뭐 이것저것 역할을 많이 맡아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랑 대화를 하면서 저를 딱 봤을 때 가장 저한테 뭔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배역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결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위성 씨 스스로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연기를 이제 정리를 해놔야. 그리고 좋아하는 인물, 나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인물을 좋더라, 이 연극을 봤을 때 어떤 인물이 좋더라, 저거 해보고 싶다, 이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뭐 우리가 흔히 예를 들 때 섹스피어 작품에서 나는 햄릿이 해보고 싶다, 나는 맥베스가 해보고 싶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좀 바꿔서 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햄릿과 맥베스의 이미지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햄릿을 좋아하는지 맥베스를 좋아하는지, 그것을 먼저 결정하면 좀 그 길이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아요. 지금 뭐 과거에도 그렇고 사실 뭐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좀 많이 위축돼, 이제 세계 정세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뭐랄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만들어진 작품들도 꽤 있었어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뭐 조금씩 그런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나중에 지금 유성 씨가 갖고 있는 개인 환경들이 충분히 자양분이 될 거라고요. 그때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되면 아까 걱정했던 그 화술 부분이 역으로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발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더불어서 말한다면 오히려 주변에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경험이 쌓이고 그랬을 때 주변에 정말 북한 말씨 혹은 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연변이나 조선족 분들이 쓰시는 말투 늘 배우들이 필요로 할 때 옆에서 충분히 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조금 그 북한 관련 영상이나 이제 영화를 볼 때 좀 불편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너무 과장됐다거나 그렇죠. 또는 우리 동네에서 저런 말 안 썼는데 네, 약간 이런 거 매체에서는 전부 다 사전에 나올 법한 단어들 선택해서 그쵸. 막 풀어요. 아주 오래된 네. 오래된 댓글. 그래서 오히려 이탈 주민들은 공감을 못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내가 배역을 따내면은 진짜를 보여주자.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모의법정에 관련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실제로 서울대 로스쿨 다니시던 분이 이제 배우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분도 이제 와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실제 법정과 너무 다르다. 하지만 극이라는 건 이제 관객이나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는 분들을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소 과장되거나 좀 극화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정말 방금 유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이 또 하나 매력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설득력 싸움입니다. 그쵸. 우리 일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설득해서 즐겁거나 재밌거나 무섭거나 슬프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연기 전공이면서 저희 동기들이 한 60명이 넘는데 이제 제가 학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지만 시골에 학교가 있어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숙박비가 부족해서 막 지하철에서 노숙하고 그리고 새벽에 버스 타고 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까지 입학을 해서 다니는데 친구들은 반면에 이제 조금 부유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연기를 하니까 이제 막 심적으로 되게 불안한 거예요. 나는 당장 끝나고 이 시간 이후에 나는 집을 가서 뭘 먹어야 되는데 난 이게 더 중요한데 근데 연기는 포기할 수 없고 아주 오랫동안 연기를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또 그거와 더불어 어쨌든 저는 버텨서 꼭 훌륭한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 지금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 먹는다든가 이동할 때 택시를 탄다든가 그러니까 좀 제 형편에서 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소비들을 최대한 줄여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사실 인생의 가치라는 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대부분의 가치가 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 이 일은 돈으로 환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돈을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연기를 1,000만 원어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그 가치가 중요하다면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생활 자체를 어떻게든 검소하게, 물론 유성 씨는 지금 굉장히 눈앞에 먹을 식사나 이런 걸 걱정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주변에 들어가는 돈들도 잘 정리해 보면 정말 최소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정말 차비가 없어서 노숙을 했던 그 경험은 엄청난 자양분일 거예요. 지금 거꾸로 얘기했을 때 노숙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에게 노숙 연기를 맡기면 그 친구들은 노숙을 자기가 경험하러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유성 씨는 그 처절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성 씨한테는 엄청난 장점이 될 거라고요. 지금 긴박하고 쪼들린 이 환경을 어떻게든 자양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무대 위에서 큰 경험이 되고 그걸 토대로 한
정말 좋은 연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일은 은퇴가 없다. 무대에 서지 않는 게 은퇴다. 그렇잖아요. 죽기 전날까지도 무대에서 연기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보면. 실제로 무대 위에서 연기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갑자기 뭐 뇌출혈 같은 것 때문에. 그렇지만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인생이 이승 씨한테는 몇 년이 남았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60년이 될지 뭐 100년을 더 살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일을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년 뒤, 10년 뒤를 조금씩 준비하면서 나중에 20년 뒤의 나의 모습, 30년 뒤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를 자꾸 궁리하고 계획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지만, 저는 알바해야 돼서 그런 거 못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변명인 것 같아요. 알바를 하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알바를 꼭 하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장실에서도 저도 샤워하면서 대사를 외워요. 그러면 제 아내나 아이들이 아빠 뭐해? 왜냐면 뭐라고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습관처럼 늘 시간이 정말 한 10분이 나든 1시간이 나든 그 시간 나를 위해서 자꾸 투자를 해줘야 그 시간이 점점점 쌓이면 시간이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흘렀을 때 지금 유성 씨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 같은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내가 더 앞서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10분이든 20분이든 나를 위한 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우선 너무 다 제가 네. 함께 부족할 만큼 소중한 말씀이었고,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중 하나가 아까 1,000만 원을 돈 주고 투자해서 1,000만 원 가치의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정말 크게 와닿더라고요. 네. 이게 또 거꾸로 보면은 3년을 투자한다고 해서 3년만큼의 연기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학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 선배님처럼 이제 그 연기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저에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까먹지 않고 네. 꼭 담아두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관찰 수업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졸업할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그걸 반복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학교 때는 그냥 공부니까 하고 잊어버려서 현장 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이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과정이 될 텐데, 그 부분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찾아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유. 이휘성의 꿈을 찾아라. 오늘 덕분에 꿈을 찾고 또 꿈을 어떻게 좀 배우라는 꿈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대학로에 와서 포스트들 보면서, 공연 포스터 보면서 나도 하루빨리 저기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배우로서의
포부를 한 번 더 세뇌시킨 것 같고, 또 마로니에 공원에서 햇빛이 뜨겁긴 했지만 또 연기도 하고 악역도 하고 좋아하는 시도 읽고 모쪼록 여러모로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4단계 격상돼서 이제 공연 리허설 현장 구경은 못했지만 그래도 배우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연기자의 삶의 그 방향 길에 많은 도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마음모험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 꿈이 한 번 더 정리가 된 것 같고, 저도 이 사회의 소수자이고 또 우리 사회에는 많은 소수자가 있지만 다 같이 힘을 내서 행복한 시간들이 다들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먼저 화이팅 할 테니까 여러분도 다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